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저의 의견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함께 보시죠. 일단 제가 제목을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그동안 나와 있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좀 다른 방향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내놓을 것 같다 하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 또 저도 또 거기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정말 집값이 잡힐지 뭐 그러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치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주식시장과 달리 그 반응이 좀 늦기 때문에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언론들이 과연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유세 강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죠. 어느 정도와 범위인지가 중요하다. 여기 밑에 소제목도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 맞추려면 3배 올려야 되지만 폭등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 터질 문제이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SNS를 통해서도 비슷하게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더 보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할지, 차등을 어떻게 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대토론회를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그걸 제가 다 사실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앞서서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차등을 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좀 많이 하되 그에 대한 존중 역시 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뉴스의 해석이 되는 건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 보유세 강화, 이것은 사실은 강화도 아니다.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도 그렇게 하려면 3배 정도 올려야 된다. 사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실효 보유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OECD 국가 수준으로 하면 2배 정도 올리는 게 맞는데,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7배 이상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고, 일본 정도 하면 3배 정도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선진국 수준이 우리보다도 한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버렸는데 그동안 그것을 못 하니까 결국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걸 한꺼번에 올리면 폭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폭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렸다. 사실 저도 이것은 동의하는 바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요. 다만 보유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항상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말씀 나중에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다 3배 올리는 것은 아니고 타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올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어떤 범위라든가 정도를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매일경제는 뭐라고 했나요? 매일경제도 보유세가 맨 앞에 올라가 있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모든 언론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3배 올려야 하는데 폭동이 날 수도 있어서 차등 적용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도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가능성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것은 뭔가 좀 부정부패나 비정상적인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으니까 부자가 되면 비싼 집에서 좀 높은 세금 내는 것도 좋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더 존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좀 전에 다른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보유세 강화하면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면 3배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폭동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다.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1 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차등도 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살기 위해서 살고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자산 증식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따져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등적으로 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러면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초고가 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한 거죠. 사실 이번 7월 말 되면 조세 관련해서 인제 이 정부에서 국회로 조세 개편안이 인제 넘겨지게 되는데 거기에 인제 포함이 되는데 인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일 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일 주일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잘 토론과 그리고 어떤 합의 절차를 거쳐서 과연 내용이 결정이 될지 좀 두고 볼 일인데요. 어쨌든 어떤 분은 보유세의 경우에 사실 소득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를 더 내는데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땡겨서 내는 측면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좀 삭감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높이는 건 좋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그것도 일리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대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분은 사실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가, 이분도 이제 여러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좋다. 그건 동의한다. 다만 생애에 한 번만 제한해 한 번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글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계속 더 인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때 좀 처음에는 양도세 감면을 많이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좀 적게 해 주는 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TV조선의 보도 내용도 일단 제목이 "보유세 강화에 대체로 동의한다. 책임지고 갈등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론 매체들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발언한 것을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든 기사 제목에서 나타나 있는 바인데요. 이거 여기서도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대체로 인제 동의하고 있는 거다. 다만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냐, 이것은 토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주택자들 중에서 앞서도 잠깐 다주택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매입해서 임대를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과연 또 한 가지 인제 매입해 가지고 이걸 앞으로 자산 증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진짜 살기 위해서 사는 집들, 살기 위해서 인제 매입한 집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 말씀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다만 다주택자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전세 매물도 있고 또 그리고 월세 매물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다주택자는 다 악마다. 이렇게 하면 어렵다." 이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매입 임대하는 것조차도 썩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일단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바인데, 그러한 보도가 여기 일단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스를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저항을 좀 극복해야 된다. 또 비난도 엄청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보면서 '아 보유세는 좀 높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다만 어느 정도인지는 좀 두고 볼 일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도 좀 두고 볼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급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굉장히 쉽지 않다. 서울에서 어떻게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 보려고 하는데 거의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 집 공급은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을 솔직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집값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금을 더 중과하겠다. 무엇보다도 보유세를 좀 크게 올리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나는 절대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인제 집값으로 집을 잡겠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조세 저항이 더더욱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써 봤잖아요. 뭐 공급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판결이 난 거고 또 오늘 대통령도 또 확인했고 여러 가지 대출 정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해 봤는데 이것도 전혀 효과가 없구나. 도리어 더 부자들만 쉽게 집을 사게 하는 이런 사실은 시장 왜곡까지 가져왔다는 것도 이미 다 판명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카드가 오직 세금을 좀 어떻게든 바꾸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집값 부동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세 정상화, 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금융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금융 규제를 했잖아요. 대출 규제. 이것도 절반 정도는 공적인 거고 절반적인 것은 사적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출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은 젊은이들 특별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또 드린 말씀이기도 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은 매입할 수도 있고 또 임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걸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줘 가지고 그래 다 자꾸 이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도리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가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가수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집값을 올리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도리어 그게 아니라 이런 분들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 그것이 이제 매매하는 공급도 있고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임대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에 대해서 오늘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또 동아일보에서도 또 비슷한 제목의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이렇게 "보유세 이거 3배 정도 올린다." 이러한 발언을 다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비슷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하면 폭동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상은 하되 좀 조절을 하면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도권과 지방을 좀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고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고 서울에서는 시가 30억 이면 뭐 그냥 요즘엔 뭐 한 평균 가격 아닐까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저는 옳지 않은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럼 지방에는 좀 저렴한 가격 상대적으로 30억이 안 되는 것도 초고가 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과세를 또 세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방이나 수도권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그래서 어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다만 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을 이렇게 완전히 양분화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마치 편가르기 싸움을 하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냥 누진적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좀 과세를 좀 강화하는 것,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어떤 주택을 하나 갖고 있냐 여러 주택 갖고 있냐 이것과 상관없이 총 주택 가액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게가 갖고 있는 총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과세를 하면 된다. 보다 지금보다는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뭐 20억 부터 아니면 30억 부터는 초고가 주택이니까 "너희들은 좀 세금 세게 때려 줄 테니까 그러니까 보유세 많이 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누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나라는 우리 이 사회가 가뜩이나 양극화되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편 가르기 싸움을 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세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보유세를 내가 강화하겠다. 다만 세배 올리면 그 폭동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적인 차등 과세를 해 보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금 거주용 1주택, 뭐 비거주용 1주택, 뭐 다주택 등 여러 가지 차등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 좀 나눠서 좀 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초고가 주택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또 나눠 보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발언에서 또 한번 보유세 인상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큰 변동과 갈등 등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 전체, 나라 미래, 실질적 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유세를 좀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 난 이것을 어떻게든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뭐 연합뉴스부터 보수 매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친정부적인 성향의 그런 매체도 뭐라고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균형감 있게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다. 보유세 단계적 차등을 부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사 내용인데요.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다. 너무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더 투기적인 성향으로 자꾸 더 서울 중심으로 막 그 비싼 주택을 계속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초고가 투기용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의 보도를 더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보유세 강화 내용이 아주 핵심 기사 내용입니다. "선진국 수준을 하려면 최소 3 배는 올려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지만 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도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제목이 좀 다르네요. 여기서는 "집값 폭동 막으려면 그러면 뭐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네요. 이건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기사 내용은 어쨌든 대통령이 "집값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그동안 전세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지만 전세 대출이 아파트값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쪽에 어떤 부작용 쪽에 좀 무게를 더 둔 거다. 이렇게 해석까지도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경위가 있는데 하나의 요인이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세 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좀 계속하겠다. 어쩌면 더 강화하겠다. 그런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특히 현재는 지금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완전히 막고,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지원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자꾸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마치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자꾸 더 빚만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도리어 집값을 더 가수요를 만들면서 더 띄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시안 이것도 친정부적인 성향의 보도 매체인데요.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심각하다. 투기 압력은 작은 구멍에서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밑에 조그만 제목으로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꼬집어서 보도하고 있네요. 대통령이 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서 낮추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당한 수요와 정당한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했네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꼭 이것만 꼬집어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제가 혹시 다른 또 메인 기사가 있는데 잘못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도를 프레시안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유세를 좀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적어도 선진국 수준까지 가려면 3 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쨌든 차등적으로 좀 해 보려고 한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세 대출을 앞으로도 계속 더 규제해 나가겠다. 세 번째는 거주용하고 투자용을 좀 구분해서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이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속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시 발언 핵심을 요약해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겠다. 다만 거주용과 투자용은 좀 구분해서 강화하겠다. 전세 대출제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텐데, 계속해 나갈 텐데, 아니, 전세 대출 규제를 계속해 나갈 텐데,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좀 보호하겠다. 또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정책이 들어오면서 불가피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누가 더 내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초고가 1주택, 그리고 또 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 살지 않는 그러한 주택, 그리고 또 투자 목적의 주택, 또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보유세를 좀 특별히 많이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가격으로 보면 초고가가 있고, 인제 여기 지금 저렴한 주택이 있고, 또 이게 실거주 목적이 있고 비거주 그러한 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비거주이면서 초고가 그러한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보유세가 좀 많이 높아질 것 같다 하는 말씀이고,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도 비거주 주택의 경우, 또 투기 목적의 그러한 주택이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반대로 좀 실거주의 경우에는 좀 고가 주택이라도 그렇게 많이 보유세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아직 완전히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적어도 그동안은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했는데, 제가 계속 주장한 것처럼 이것이 좀 기왕이면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하고 있는 총 주택의 가액, 시장 가액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앞으로 좀 할 것 같고, 또 1주택 대 다주택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좀 과세를 강화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좀 거주용이냐 투자용이냐, 또 거주용이냐 투기냐, 이런 두 개로 나눠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과세를 좀 강화하는데, 특별히 보유세를 많이 높이는데 양도소득세는 일정 부분 지금보다는 좀 낮추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유세를 계속 높이면, 그러면 보유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세집 공급보다 더 어쩌면 중요한, 아주 중요한 헌집 공급이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거의 씨가 말랐다, 이렇게까지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시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다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 양도세가 좀 낮아야 되고, 또 취득세도 좀 낮아야지만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그래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놓는다. 그것은 다주택자만 가능한 일인데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더니 도리어 이제는 결국 임대 매물이 없어져 가지고 더더욱 또 집값을 밀어올리는 그러한 경화 결과까지 나타난다. 그것은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보유세만 높이고 양도세, 거래세는 지금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다시 또 반응이 그렇게 가격 하락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이고, 전세 대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아까도 보도가 한번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적어도 대통령의 시각은 전세 대출을 그동안 많이 해 주니까 결국은 전세 지불 능력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들이 결국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리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은 갭 투자를 더 가능케 해 주고, 그러면 또 매매 가격도 더 높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좀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전세 대출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꼭 틀리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세 대출을 그동안 많이 해준 것이 그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좀 지적을 좀 할 수도 있는데요. 거주용하고 이 투자용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거주용 뭐 말로는 그냥 거주용 내가 거주하니까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임시적으로 뭐 내가 거주를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서울에 집이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지방에 가서 자녀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부모님이 지금 굉장히 인제 노령이시고 고령이시고 지금 편찮으셔 가지고 내가 간병을 위해서 내가 그쪽에 가서 좀 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에 부모님으로부터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또 재건축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 또 직장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살아야 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다 구분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예외도 많고 특례도 많고 편법도 많고 이러다 보면 결국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편법적인 상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어떤 특례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해서 결국 이것은 공평한 과세 체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유세 3배 올리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냥 한 번에 그냥 3 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 3 배도 아니고 한 2배 정도로 실효 보유세를 높이는 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는데 이것을 첫 해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고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하기 힘들다면 신규 거래 주택에 대해서만 신규 매매 매도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뭐 3 배로 아니면 2 배로 이렇게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되 새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좀 보유세를 좀 높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마다 좀 약간 보유세 체계가 좀 다른데 뭐 캘리포니아나 뭐 미시간이나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주택을 매입할 때 그때 기준으로 보유세를 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매년 보유세가 변화하지 않아요. 다만 변화가 되더라도 약간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약간 상승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보유세가 막 달라지니까 도대체 이 시장에서 이게 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시장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어 이 주택 하나에 대해서 그냥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게가 갖고 있는 전체 주택을 전부 다 합해서 총 시장 가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차지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결국 공급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뭐 답도 없는데요. 저는 사실 서울에 집을 계속 더 짓는 것이 꼭 좋지도 않다 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지방은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많고 미분양 주택도 엄청나게 많은 상태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자꾸 서울에만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지방에서 사람들이 아예 집 팔고 서울에 와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만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다른 조건이 잘 갖추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서울에 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리하게 서울에 집을 자꾸 짓는 것은 꼭 좋지 않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주 근본적인 처리 방법은 근본적인 처방은 지방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지방에서도 아주 양질의 직업을 구해서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서울의 모든 교육시설 모든 직장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자꾸 집만 진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서울은 블랙홀이 돼 버려서 우리나라의 모든 인적 자원, 모든 물적 자원,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리어 미래가 더 어두운 세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의견 같이 나눠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보유세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대통령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 많은 또 언론들이 그렇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보도를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그리고 또 취득세, 이것을 좀 낮춰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세금하면 크게 보면 보유세, 그리고 거래세, 거래세는 이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함께 놓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좀 너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가액 대비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GDP 대비나 아니면 조세 수입 대비, 이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대비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 반대로 주택 가액 대비 우리나라의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또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세는 좀 낮춰주고 반대로 보유세는 좀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 '국민적 저항도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사실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성적표는 완전히 낙제점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2% 정도 올랐다.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12%나 올랐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빨리 올라가고 있죠. 12%면 어느 정도냐.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그것보다도 더 빨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임기 동안에 무려 서울 집값이 3배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제 국민적 저항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극복하고라도 꼭 이것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 해 봅니다. 여러분 의견도 한번 함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정말 급하게 만들어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추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